자, 갑상선은 목 앞에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이제 장기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작아요. 한 4, 5c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장기예요. 그리고 얘는 원래 하는 일이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고, 이 호르몬이 이제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갑상선 질환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능 쪽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있고, 하나는 혹이 생기거나 어떤 종양, 결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먼저 기능 쪽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사는데 대사를 조절하고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서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적어져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아진 상태를 기능 항진증, 적어진 상태를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며칠 전에 뭐 기사가 났듯이 연예인 EXID의 솔지 씨, 이런 분들은 이제 기능 항진증을 진단을 받으신 거고요. 이런 기능 질환은 약물 치료로 이런 기능을 정상 수준으로 이제 복귀를 시켜서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대사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 항진이 될 경우에는 두근거리고, 이제 대사가 촉진이 되는 거죠. 두근거리고 체중이 빠지고 성격이 급해진다든지 피곤하고 좀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피곤해지고 이런 게 생기고요. 기능 저하일 경우에는 이제 몸의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성격이 천천히 느려지고 살이 찌고 몸이 뭔가 에너지를 소모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갑상선의 이제 양성 종양은 사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혹이 크게 변화가 없고 멈춰 있다면 굳이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냥 추적 관찰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자라고 있다면 몇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혹을 좀 태워버리는 약을 주입한다든지, 아니면 고주파라는 그 치매 끝에서 열이 발산하는 걸 찔러 넣어서 태워서 없앤다든지,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이 있겠죠. 근데 모든 이런 치료들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혹의 상황과 환자분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갑상선암의 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술입니다. 수술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암이 있는 쪽 갑상선을 반을 잘라버리는 반절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를 다 드러내는 전절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할지는 그 암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직 검사에서 암이 진단이 되셨다면 이제 추가적인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 암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 얼마나 크기가 크고 주변 조직까지 침투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반절제를 할 것이냐 전절제를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게 되세요. 그리고 반절제를 할 경우에는 이 수술로 그냥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절제를 하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 동위원소,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라는 먹는 약으로 하는 치료가 또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암 치료를 생각을 하셨을 때 수술 끝나고 하는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동위원소 치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먹는 약이고 먹는 약 한 번만 먹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치료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오로지 갑상선암에서만 쓸 수 있는 치료 방법이고 굉장히 좀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완치율도 굉장히 높습니다.